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오후 1시 59분입니다. 오늘 주식 정말 잘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주식도 많이 오르고 원화, 위안화 굉장히 강세, 그리고 달러는 약세, 아주 전형적인 상승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이거 진짜냐? 앞으로도 큰 장이 들어설 거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볼 만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이건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좀 볼게요. 왜냐하면은 어떤 큰 장이 들어서는 데는 반드시 미국의 금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상승의 조건이기 때문에 먼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선은 코스피고 파란색 선은 미국 2년물 국채금리인데, 이거 기준금리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트레이딩뷰닷컴에서 미국 기준금리를 띄워올 수가 없어서 그냥 파란색 선 이거 2년물 채권금리로 대신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사실상 똑같으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 언제 주식이 크게 올랐나, 언제 주식이 크게 내렸나 보시면, 이 파란색 선하고 빨간색 선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파란색 오를 때 빨간색 오르고, 파란색 떨어질 때 빨간색 떨어집니다. 보이시죠? 네, 금리 오르면 주식이 오르는 거고, 금리 떨어지면 주식 떨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죠. 미국이 파월 의장이 경기가 좋아,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야 라고 하면은 주식이 오르는 거고, 거꾸로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리니까 주식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경제가 안 좋으니까 주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금리에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전망을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금리 어떻게 될까요? 현재 상황, 금리 올릴 수는 없어요. 금리 올릴 수는 없어. 절대 올릴 수 없습니다. 당분간은요. 오히려 연말쯤 되면은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추가적인 금리 하락의 가능성이 있지, 여기서 금리 상승을 얘기하는 사람은 일단 아무도 없습니다. 자, 금리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미국 기준금리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이 코스피도 많이 오르는 거는 분명히 제한이 걸립니다. 위쪽으로 제한이 좀 걸리게 되겠죠. 자, 일단 이런 점을 하나 베이스로 깔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다음으로 볼만한 요소는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자, 유동성 보시면은 이게 2008년 이후부터 양적 완화 시작된 다음부터 이제 유동성이 힘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요 구간, 2008년 이후로 한국 주식이 이렇게 올라왔는 요 구간의 많은 부분은 유동성의 힘을 좀 받았습니다. 이 구간 안에 금리 인상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식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유동성의 힘에 기인해서 올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동성은 어떻게 될까 한번 보자는 겁니다. 유동성은 보시면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죠. 유동성 정말 많이 줬는데, 유동성은 정말 많이 이렇게 좀 오르긴 올랐는데, 최근 단기적인 흐름은 뭐냐면은 유동성의 증가 속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게 최근의 흐름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유동성이 지금 뭐 증가 속도가 조금 감소하고 있다, 요거보다는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금요일날 저녁에 얘기한 파월 의장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금요일날 밤에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대차대조표 규모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 돈 무한으로 찍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경제가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면은 나는 계속 돈을 무한정으로 풀어낼 거야 라고 선언한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이 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죠. 안 그래도 당장 그런 얘기를 하니까 미국 그 채권 시장 쪽에서 조금 이렇게 좀 터뷸런스가 좀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달러 많이 찍어내면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손상되긴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불안감, 또 그리고 미국 정부의 그 부채 위기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좀 나타나긴 합니다만, 아무튼 파월 의장이 할 수 있대잖아요. 할 수 있다니까 돈은 계속 찍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돈의 힘으로 주식이 올라가는 거니까, 보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일단 주식 하방 경직성은 일단 충분히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죠? 안 빠져야 될 타이밍에서 안 빠지고, 빠져야 될 타이밍에서 안 빠지고, 심지어 이놈이 주식을 끌어올리고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계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주식이라는 게 누가 뭐라고 했든 실적하고 경기가 좋냐 나쁘냐에 대한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올리지 못하니까 아무리 유동성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증시는 좀 제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보면은 제가 여기 대충 선 꺼놨는데 아마 한 요 정도 선, 여기가 좀 어떤 중요한 좀 저항이니까 오르면 여기 정도까지 가서 뭐 오른다면 여기 정도까지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뭐 제 생각이긴 해요. 여기를 넘어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미국의 금리 인상, 야 이제 미국의 경기가 좋아, 이제는 금리 올려도 되겠어, 이런 자신감이 붙어야 여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지난 1년, 2년 가까이 못 넘었던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의 금리하고 미국의 유동성 상황을 두 가지를 이렇게 전망을 봤을 때는 일단 하방은 없죠. 일단 하방은 없고 좀 제한적으로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김치국 드시지 말라고 하는 게, 어쨌든 미국 경제가 좋아져야 뭐 여기 있는 정고점도 돌파하고 3,000도 가고 3,500도 가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아직 꿈꾸시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려야지 거기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금리하고 유동성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중국 쪽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원래 중국은 2008년 당시에만 해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 친구가 지난 1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이끌면서 지가 너무 사이즈가 커져 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을 빼놓고 이 세상을 분석하는 게 어려울 정도가 됐죠. 그래서 중국의 정책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의 부양책이 사실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물론 미국도 한몫했는데 중국의 부양책이 당시에 미국의 부양책보다 규모가 훨씬 컸었어요.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신흥국 경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좋아졌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한국 주식도 이렇게 많이 올랐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 여기 이번에 환율을 좀 추가해서 놓고 볼게요. 원화 환율 추가해서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잘 알죠? 환율 색깔은 좀 눈에 띄는 색깔로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자, 아무튼 여기 초록색이 환율입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의 부양책 규모가 미국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신흥국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원화 환율이 강세가 나오면서 정상적으로 주식이 올랐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코스피 지수 자체가, 코스피 지수가 아니고 중국이 부양책을 내놓긴 내놨는데, 사실 우리 이번 양회에서 아시죠? 양회에서 중국의 자신감이 좀 많이 다운됐습니다. 경제 성장률 목표치도 제시하지 않고 부양책도 우리 시장 기대만큼 그렇게 강하게 내놓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야, 이거 미국 경제 회복이 더 빠르겠는데, 거기다 더해서 아직 코로나 이런 것도 완전 끝난 건 아니고 경제 상황이 안 좋고 하니까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것까지 더해져서 달러가 강하고 신흥국 통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부양책을 미국 뺨치게 내놨더라면은 다시 2008년 같은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었지만, 중국도 어떤 부채에 대한 부담이 생겼는지 부양책을 강하게 내놓지 못해서 계속 위안화하고 이 원화 같은 경우는 둘 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하루는 지금 현재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추세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오르긴 오르는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일단 그래서 제한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결론을 제가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세 가지 요소 봤죠. 금리, 유동성, 중국 이슈, 이렇게 세 가지를 봤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오르더라도 이것 때문에 막 코스피가 3천 가고 4천 가고 하는 어떤 그런 자리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요 자리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폭락했던 요 자리가 어떤 증시 3, 4천 대세 상승으로 가는 절호의 눌림목 찬스는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지켜봐야겠죠. 이제 내일 모레 해서 움직임 더 지켜봐야 될 거고. 어쨌든 지금 요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너무 마음 급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단기적인 짧은 얘기인데,
제가 아까 아침에 변동성 지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오버슈팅이에요. 이거 이제 누가 봐도 오버슈팅 맞습니다. 오버슈팅 맞아요. 선물 계속 오버슈팅 나오고 있어요. 언제부터 본격적인 오버슈팅이냐? 제 생각에는 이거 5월 21일 아니면은 5월 19일 그 아시죠? 모더나로 주식 띵가 먹을 때, 모더나로 주식 튀겨 먹을 때 5월 19일 날부터 사실상 오버슈팅의 경로로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물론 오버슈팅이란 말이 반드시 내일 꺾인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 오버슈팅이란 얘기가 결과적으로 약간 비이성을 동반하기도 하거든요. 감성적인 어떤 시세를 동반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버슈팅이라고 얘기해서 당장 내일 꺾이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이건 명백하게 오버슈팅이 맞긴 맞습니다. 뭘 보고서 이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변동성 지수 보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또는 콜옵션이나 변동성 지수 보면서 이건 오버슈팅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대응은 그거예요. 대응은 여러분들 오버슈팅이라고 해서 지금 주식 들고 있는 거 팔 필요 없고 일단 뽕을 뽑아 먹어야 되는 거죠. 일단 주식 들고 있으면 뽕을 뽑아 먹어야 돼요. 일단 그래서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뭘 사지 말고 일단 기다리고, 인버스는 사지 말고,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대응은 그렇게 하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여기서 신규로 뭐 주식을 사서 따라 들어가기는 그거는 조금 이제 그죠? 수익의 기회보다 위험 부담이 더 큰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자 이겁니다. 이거 두 개를 좀 잘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무튼 뭐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자, 선물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죠. 선물 최근에 말씀드린 게, 야 봐라, 선물 계속 올라가고 고점 계속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변동성 지수 왜 이러냐, 변동성 지수는 왜 계속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안 죽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제가 오버슈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그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랬던 사례가 몇 번 있어요. 제가 그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달 하고요, 2017년 한 10월달 요때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기가 사실 제일 확실하게 잘 드러납니다. 요 구간이. 제가 이때 2018년 1월달에 뭐라고 했냐면은 달이 가득 찼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블로그에다 글을 썼었어요. 이제 주식 그만해야 될 때다, 달이 가득 찼다라는 표현을 제가 요때 썼습니다. 그때 당시 변동성 지수 모습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동그라미 쳐놨거든요.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자, 요날 2018년 1월 22일 요 자리. 자,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 쳐놓은 자리가 여기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요 자리 2018년 1월 22일 여기 음봉 나왔을 때, 요렇게 됐습니다. 자, 보이시죠?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그랬어요. 이미 이전부터 오버슈팅의 사인이 여기서 살살 나온 거예요. 계속 오버슈팅이었던 거예요. 여기서도. 자, 보시면은 1월 12일부터 주식이 1월 12일부터 해서 주식이 살살 올랐는데 뭐다? 변동성 지수 같이 올랐다. 보이시죠? 변동성 지수 같이 올랐어요. 1월 12일 여기서부터 주식이 살살 계속 올라왔는데 변동성 지수 같이 올랐고, 자, 1월 22일 날 이날 음봉 하나 나오고 나서부터 해서 여기 쫙 5거래일 동안 이제 본격적인 폭등이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다? 음봉 했지만 사실상 거의 하락하지 않고 저점에 대한 어떤 저항을 보였다. 하방 경직성을 보였다. 변동성 지수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기 빨간색 선 1월 29일 날 보시면 재미날 것 같아요. 1월 29일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1월 29일 여기죠. 1월 29일 날 지수가 선물이 갭상승에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무려 변동성 지수가 7.2% 올랐습니다. 7.2%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계속 올랐다. 변동성 지수 계속 오르고 주식이 3년 동안 빠지고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1월 29일 날 주식이 오르면서 양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가 장중에 계속 오르고 폭등을 했습니다.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다? 여기서부터 결국 1월 한 12일 요 구간부터 해서는 전부 다 오버슈팅이었어요. 여기 이 구간은 전부 오버슈팅. 오버슈팅이라고 해서 당장 자빠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오버슈팅이라는 게 어떤 매수 세력을 매수의 힘을 소진시키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뒤는 안 좋습니다. 분명히 뒤는 안 좋아요. 그 뒤로 변동성으로 튀었어요. 이 비슷한 예는 조금 전으로 돌아가도 있습니다. 뭐 요 구간 봐도 비슷해요.
여기 2017년 10월 달에 여기 파바박 올랐던 요 구간도 그렇죠. 네, 요 구간도 굉장히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오버슈팅, 여기서도 오버슈팅이 나왔죠. 지수의 상승하고, 그러니까 지수가 계속 올랐잖아요. 여기서 지수가 계속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가 죽지 않고 계속 올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변동성이 한번 튄다. 변동성이 튀면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궁금하시면은 직접 그 이렇게 V 코스피 변동성하고 그 코스피 지수 아래 놓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더 빠르실 것 같고요. 자, 아무튼 그래요.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 일주일 상황도 비슷하다. 예, 최근 일주일. 한국은 5월 21일부터 이런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미국은 언제부터다? 5월 12일부터 이런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 미국은 5월 12일부터, 한국은, 여기 언제지? 5월 21일부터. 5월 21일부터 이런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다지 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르는 거는 어쨌든 오르더라도 이제 제한적으로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총정리하자면 뭐 금리나 유동성이나 중국 이슈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올라도 제한적일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오르는 거는 이건 진짜 완전 누가 봐도 매수 세력의 소진, 이거는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여기선 최소한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로 남겨주시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